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창업행정 제 4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의 제목은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설립하는 과정이 다 법에 따른 행정을 하는 실제 공무원들이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법인 설립 등록 이거는 법원 등기소의 직원이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실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회사를 살펴보겠지만 협동조합 또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어, 법인 설립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한민국 국가기관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처럼 사업자로서 등록번호를 맞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업자 등록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과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보는 걸 실습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국세청 지역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업종 코드를 넣고 그다음에 내가 간이과세를 받을 것이냐 일반 과세를 받을 것이냐 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잘 쳐넣고 제출 서류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일에서 7일 뒤에 나의 이메일로 연락이 와요. 사업자 등록이 잘 됐다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직접 방문하는 곳인데,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거를 적어요. 적어서 제출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PDF 파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제출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사업장의 주소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내면 한 3일 뒤에 어, 전화 메시지로 옵니다. 다 처리됐다고. 그러면 가서 사업자 등록을 찾아가도 되고 인터넷상에서 사업자 등록을 뽑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그 사업장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자영업자를 개인 사업자라고 해요. 이 사업은 개인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개인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반면에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 그러면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주인이 사람이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어들인 소득도 어, 개인 소득이 아니라 법인 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거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주인이 개인 김철애였는데 내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으로 바꾼다 그 사업체를 이럴 때는 내가 내는 그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법인 소득세 법인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인에도 주인이 또 있으니까 그 각 그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또 개인 소득세를 내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주민번호로 사업자 등록만 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개인 기업은 사업체 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반면에 법인 기업은 정관부터 해가지고 법인 설립에 관련된 행정법적 절차를 다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개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인 기업 사업자 등록 안 내고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돈 버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너 돈 벌었는데 사업을 했는데 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또 왜 부가가치세를 안 냈어? 이러면서 그동안 벌었던 돈에 엄청난 세금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업을 맛보기로 할 때는 사업자 등록 없이 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 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경영 책임은 즉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법인 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만큼만 법인 기업은 법인의 자본금이 싹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개인 기업은 그에 관련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집에 딱지들이 붙어 다니는 게 다 개인 기업의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개인 기업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려지는 반면 법인 기업은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를 공식 절차에 따라서 소집을 하고 거기서 또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죠.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개인 기업은 개인의 에, 돈으로 출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오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 기업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자본 조달이 좀 더 쉽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 분배, 이익이 나오면 개인 기업은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 기업은 출자자 지분에 의해서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을 n분의 1에서 나눠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고 대표, 즉 그 회사의 아니 사업체의 주인이 급여, 퇴직금 받을 수 없어요. 자기 건데 자기는 남는 돈 다 가져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장부 기장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 반면에 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체는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의 대표자 를 하나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내가 그 최대 주주라 할지라도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법인은 회계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작게 시작할 때 하는 것이고 법인 기업은 규모가 커지면 법인 기업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다음,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국세청 지역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필요한 서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상가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순금을 말해요. 순금. 그러니까 금은방 말하는 거죠. 금은방.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뭘 내야 돼요? 사업자금 명세, 재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거는 기획재정부령, 그래서 헌법,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 대통령령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령이나 또는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따른 과세,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관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행정이에요. 법에 있는 대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법을 꼭 해야 돼요. 행정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행정법이 2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행정법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액체 연료 관련 도매, 이게 액체 연료가 뭐예요? 주유소죠, 주유소. 이것도 사업자가 명세, 재무상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또 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음식점 같은 거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이런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출해야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법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 김철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인이야, 인.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인 거죠.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아닌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이라고 해요. 법에 따라서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실체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오른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굳이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고 주식회사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개인회사로 하다가 주식회사, 법인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니까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대규모 또는 중규모의 물적회사로서 투자액을 주주들이 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건 유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저 오른쪽에 한명회사 있잖아요. 한명회사는 무한회사, 법인이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해요.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출자 방법은 금전 또는 현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전은 돈을 말해요. 나 100만 원 출자했어. 200만 원 출자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현물, 인카인드라고 그러는데,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권, 이런 것들을 출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현물을 돈으로 따지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나의 특허권은 이 회사에 특허권을 맡기는데 이 특허권은 뭐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 원을 현물 출자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출자 단위는 일주당 100원 뭐 이렇게 100원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출자 방법은 일시에 할 수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관을 반드시 작성해서 정관 공증을 꼭 받아야 돼요. 물론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것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은 주주총회라고 하는 거에서 하고, 그리고 대표기관은 이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이사하고,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반드시 둬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회계감사인데, 그 회사가 어, 영업에 관련된 기록들을 또는 자산, 부채, 그다음에 자본금에 대한 기록들을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감사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분양도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조직 형태로 바꾸는 거를 조직 변경이라고 그래요. 유한회사로.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합병, 그다음에 분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걸 유한 회사. 그러니까 유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한정된 책임만 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합자 회사, 한명 회사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물론 마지막에 제가 협동조합법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회사는 상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상법. 미안합니다. 상법에 보면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첫 번째 발기인, 동업자를 말해요.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인들이 상호를 결정합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 뭘로 하자.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 발행 사항을 주식을 매출을 얼마짜리로 액면가라고 하죠. 얼마짜리를 작성할 것인가 내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 있는데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발기인들이 주식을 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발기인들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기인들이 결의한 대로 주식을 납입하고 또 임원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등록세 납부하고 등기하면 법인 설립이 완성되는 게 이게 발기 설립이에요. 반면에 모집 설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발기인이 있고 발기인이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주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발기인들이 있는데 발기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로 참여할 사람 모이십시오. 그럼 청약을 받아요. 청약을. 그래서 경쟁률이 좋은 주식은 굉장히 높죠. 몇백 대 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발기인에 대한 주식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배정을 받으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창립 총회를 거쳐서 임원을 선임하고 임원이 여기 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 감사 포함해서 그리고 설립 경과 조사를 한 다음에 등록세 이렇게 요 나머지 절차는 같습니다. 등록세 납부하고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하면 이게 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서 등록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법무사에게 맡겨요.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런 서류를 만들고 그런 걸 대행까지 해주는 위임장 작성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법무사라고 그래요. 이제 법을 공부하고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영업을 해서 좋은 손님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법무사가 하는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내가 시킨 법무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 한부,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일부를 한 경우에는 도면 따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그다음에 허가, 등록, 신고해야 되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된 설립 허가증, 사본이라든가 등록증, 신고증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명세서, 그다음에 자금 출처 소명서, 그다음에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요건 이제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어, 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도 한낮에 걸려요. 법원 가서 하려면. 저는 이런 것들을 법무사 안 쓰고 직접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 직접 해보는, 내가 직접주의라고 그러는데, 또는 내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그 일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법인인데,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뭐 이렇게 산림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은
2012년 정도에 이명박 정부 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협동조합 이름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에 의해서만 쓰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협동조합이라는 이 명칭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이거는 반드시 법인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밑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안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하고 이것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밑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서양 사회에 나타나는 것. 산업혁명 시기에 극심한 환경오염, 아동 노동, 빈곤한 노동자의 삶, 또 계급 간의 양극화. 그래서 그 당시 어, 하루에 14시간 이상 중노동하고 1842년 기준으로 리버풀 지역의 노동자들이 평균 수명이 15세밖에 안 됐대요. 상상이나 가세요. 스모그 발생하고 이러니까 어릴 때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5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때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의 방적 공장 하는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구상해서 이걸 좀 뭐 실천을 합니다. 노동자 중심의. 그러니까 자본가인데 이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이런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 가서 미국 인디애나주의 뉴 하모니 가서 협동조합 모델의 어, 어떤 생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또 결혼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로버트 오웬의 그 미국에서의 실험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으나 로버트 오웬이 시도한 이런 이 자본가 중심의 그 산업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장한 이런 노력은 협동조합 형성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실패했지만 그 후예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잉글랜드 랭카셔 로치데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협동조합으로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산업혁명 또는 기계화로 궁핍해지는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이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으로 있다고, 독일로 가서는 독일 신형협동조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을 만들어서 유럽에 가면은 그 축구단 있잖아요. 축구단. 도 상당 부분 이런 지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적 기반으로 살아가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통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엄청 증가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한 부가 누구한테 갔어요? 다 자본가에게 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물론 칼 막스와 엥겔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 자본가들을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이고 노동자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 운동 또는 사유재산을 없애는 공산주의 운동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과격한 형태고, 그런 협동조합 운동도 일어났었다.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농촌
공동체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 공동체 경제가 상당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는 두레나 품앗이, 개, 향약 이런 것들은 다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레는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둘의 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일할 때는 일하면서 또 농악도 하면서 풍물패하면서 여러분들 농활 가서 일하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과 놀이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둘의 공동체죠. 물론 뭐 여기 둘의 박 이러는데 둘의 박은 둘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품앗이는 개인적 기준, 개인적 수준에서 1대1로 내가 해줬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니네 집에. 그래서 공동 노동하는 형태. 그런 걸 품앗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개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 상조계 옛날에 상여를 다 맸단 말이에요. 상여 매는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시골에서는. 그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창이라든가 상주계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들끼리 갯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이것도 다 공동체 문화죠. 향약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시작한 건데 조선 시대에 시골 지역에서 또 유림이 유학자들이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는 조광조의 여시향약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원래는 이제 중국 남성의 주의가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지역 공동체 규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대 덕목으로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휴, 특히 이제 환난상휴이죠. 어려울 때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이런 공동체 만들어서 사는 것이 향약이고 그래도 향약이라고 하는 형태가 협동조합하고 가장 근접한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원리는 보통 국제 ICA라고 하는 국제협동조합에서 7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로치데일 10원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7가지 원리만 살펴보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공산주의처럼 강제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아까 주주총회 했지만 주주총회는 주주 지분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 지분이 적다 하더라도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는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출자금을 납부하고 실적, 배당에 대해서는 이용 실적에 따라서 받습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1인 1표로 가지만 배당은 자기가 출자금 낸 비율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외부 조직, 정부라든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자리고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로 만장일치로 모든 것들을 토의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 사이에 이거 연대라고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과 서로 어? 연대하는 거죠. 그걸 넘어가지고 국제 협동조합 연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대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성에 기초한 경쟁 베이스로 시장 경제에서 사는 게 아니고 협동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기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함께 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협동조합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사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공동 육아, 어린이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생협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어,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생협이에요. 그래서 한살림이 가장 큰데 한살림 둘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둘의 생협, 그다음에 민들레 의료생활협동 여기서 나오는 예와 같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개인주의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뜻을 합쳐서 만든 것이 이제 생협이고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살림이 초기에 출발한 생협인데 주로 한 66만 명 됩니다. 회원이, 조합원이. 그래서 각 곳곳마다, 지역마다 한살림 생협 매장이 있어요. 한살림 매장이 있어가지고 매출액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제가 몸담고 있는 둘의 생협도 한 20만 명 되고 20만 명 매출액 이렇게 됩니다. 아이쿱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트럭도 아이쿱 트럭이 있고 그러는데 아이쿱도 조합원이 25만 명. 5,500원, 직원도 한 3천,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도 하고. 저는 이 모델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가야 된다. 아까 자본주의 경쟁과 개인주의 모델보다는. 그래서 지금 의사들도 좀 정부랑 싸우고 있잖아. 이것도 협동조합 모델로 가면은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본주의 예, 체제 하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의대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좀 의사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건데 먹고 살 만큼 좀 어? 먹고 살 만큼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런 의사를 여기에 생각을 갖춰 그런 의사를 협동조합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주로 주치의처럼 정말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활발하게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게 정부 의존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막 응? 좌파 정부 때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정부 돈을 갖다 쓰고 그랬는데 이런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조합원들이 좀 늦게 가더라도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빨리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 요소비료라는 게 요소비료 주면 빨리 크지만 한번 햇빛이 쬐거나 이러면 비가 오거나 쑥 다 풀들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녀들 약 먹어서 키 키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협동조합도 결국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설립을 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하기로 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발기인을 모집해가지고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설립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립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정관 승인, 사업 예산 승인, 임원 선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시 도시단, 지방자치단체 밑에 설립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게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는 발기인에서 이사장으로 모든 업무가 이제 이사장이 주체가 돼서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좀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내면 협동조합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업을 새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4장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